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뵙고 오늘 다시 뵈니까는 굉장히 반갑네요. 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사들 하셨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하지 않고 발표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 발표는 경주환경연합 국장이신 이상홍 선생님께서 맥스토 증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준비해서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今日の最初の発表される方は、경주の環境連合の責任者ですかね。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이상홍 という方です。これから始まります。 주교님 발표 동안에 주교님 통역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통역하시면 너무 길어지는데. 주교님 목소리 꺼주셨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에는 통역하지 않고요. 네. 발표만. 발표 계속 쭉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역이 없나요? 통역을 다른 분들은 자료를 일본적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예.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들으시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황 분이 여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다르면 제가 문자로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 중에 일본 분들 질문은 혹시 다른 분이 없으시면 주교님께서 좀 질문만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그냥 한국말로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조금만 떼놓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잡음이 들려서요. 네, 저는 잡음이 안 들리죠? 네, 괜찮습니다. 예. 뭐 일본 선생님들께 바로 이렇게 직역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발표를 되게 감사하게 들었고요. 후쿠시마 핵사고 났을 때 제가 4월 달에 그 동경전력 일대를 조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4월 18일 날 동경전력 앞에서 도쿄전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입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9년,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후쿠시마 소식을 어제 접할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제 가슴에 적혀 있는 게 아마 도계자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일본 분들에게 동경전력에 진짜 쌍욕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욕을 하나 적어 달라고 하니까 도계자라고 적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일본에서는 심한 욕이라고. 그 나중에 번역어를 들어보니까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되게 심한 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 꿇고 사죄하라 동경전력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 순서에 따라서 좀 필요한 화면들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경주는 잘 아시다시피 신라 천년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이렇게 문화를 남겼고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핵발전의 메카인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수로 핵발전소가 2기가 있고요. 일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경주에만 있는 중수로형 핵발전소한 것이 4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중저준위 핵폐기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주에 이러한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핵발전 단지에서 한 27km 떨어진 경주 시내에 이 핵쓰레기를 총괄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하는 시설도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발전 단지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토암산 자락에 우리나라 핵발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이 또한 이곳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핵발전의 총본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 가운데 보면은 노랗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맥스트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또 맥스트가 추가로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제일 밑에 아래에 보면은 하얗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여기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한 분의 어머님이 바로 이 마을에 사시고 계십니다. 오늘 다들 일본에 오셨으면은 아니 오늘 경주로 다 오셨으면은 먼 발치에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실제로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뭐 화면으로 보게 돼서 되게 좀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수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왼편에 있는 것이 경주에 있는 중수로 핵발전소 1, 2, 3, 4, 5기에 해당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수로 핵발전입니다. 핵발전소 모두가 위험한 시설이지만 이 두 개를 딱 놓고 봐도 되게 구조가 복잡하게 생긴 것이 중수로 핵발전소죠. 되게 배관이 많이 있고 그에 비해서 경수로 핵발전소는 구조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핵발전소 모두가 다 위험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게 생기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중수로 핵발전소를 설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압력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원자로가 380개가 박혀 있습니다. 작은 원자로 380개가 박혀 있고요. 이 작은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각수 공급 배관이 좌우측으로 해서 380개 총 760개의 이 냉각수 배관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충격이나 이런데 약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로 핵발전소는 내진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주에 있는 중수로 같은 경우에도 내진 성능이 한 규모 6.5 지진에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이상 내진 성능 상향이 불가능한 그러한 발전소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지금 현재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수로 핵발전소에는 일반적인 우라늄과는 일반적으로 핵발전소에는 농축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수로형 핵발전소에는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천연 우라늄이 해결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탑니다. 그래서 이 중수로형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발생량이 일반적인 핵발전소의 4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경주에 있는 이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전기 생산 능력이 시간당 한 7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소에서 1년간 쏟아내는 사용 후 해결료가 연간 한 90톤이 됩니다. 경수로 원전에서는 1년에 평균 한 20톤의 핵폐기물을 쏟아내는데 이 녀석은 1년에 한 90톤의 핵폐기물을 쏟아낸다. 이렇게 너무 많은 핵폐기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사용 후 해결료를 발전소 건물 안에 있는 수조에 다 보관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경주에는 일찌감치 발전소 건물 바깥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만든 핵폐기물 보관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스트라고 불리는 핵폐기물 시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원통 기둥으로 생겨 있는 이 핵폐기물 보관소를 캐스트라고 부르고요. 캐니스트라고 부르고 이 캐니스트는 300기가 월성원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우측에 보이는 네모 반듯하게 생긴 아파트 모양으로 생긴 저것이 이제 맥스트라고 불리고 있는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곳 경주에만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타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위쪽에 맥스트 7기가 있고요. 그 맥스트 7기가 있는 그 좌측으로 보면은 공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 공터 안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하기 위한 지금 건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맥스트를 둘러싼 경주 지역의 핵발전소 상황은 그러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맥스트 추가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한 4가지의 작은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스트 정설에 따라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정대하는 문제. 두 번째로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건설되고 있는 문제. 세 번째로 핵산업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이 공론화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트 정설에 따른 경주 지역의 그 핵발전소 위험성 정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에는 제가 쓰나미 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제일 좌측에 있는 이 비석,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일본에 있는 쓰나미 비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좀 외람되게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조상님들이 몇 년도에 쓰나미가 이곳까지 올라왔으니 후대들에게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예, 이 아래에서 살게 되면 위험하다. 쓰나미가 이까지 찼다. 라고 해서 곳곳에 이 쓰나미 비석이 있는데 일본 또 근대화 이후에 산업화되다 보니까 도시가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이 쓰나미 비석 아래에 도시를 만들고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규모 9의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또다시 쓰나미가 이곳까지 차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이제 일본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쓰나미 비석 아래에 건설했던 핵발전소가 물에 잠기고 폭발하는 사고까지 일어난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쓰나미 비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자연재해의 위험성들을 많이 경고하는 자료들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석가탑입니다. 이 석가탑을 해체해서 다시 쌓는 과정에서 이게 1970년도에 이안에서 그 한지로 뭉쳐진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 뭉치를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이걸 복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복원을 한 그림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려 중종 때 석가탑이 2번이나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24년과 10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지진학자들이 석가탑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에서 석가탑이 무너지는가 실험을 하니까 자그마치 규모 7 이상의 지진에서 석가탑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 7은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중소로형 핵발전소인 월성 핵발전소가 견디기 힘든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진입니다. 그러한 지진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었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석가탑을 통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지진을 많이 잊고 있었는데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에 5.8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지진이 지진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것들을 새삼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경주 지진 발생 1년 후에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포항의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아파트가 많이 기울어서 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그분들은 아직도 집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포항과 경주의 유사점이 뭐냐면 한반도 최대의 단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양산 단층대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양산 단층대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단층들이 지금 월성원전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층들이 활성 단층인지 활성 단층이 아닌지에 대한
많은 학계 논란들이 있었는데 2016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양산 단층 인근에 있는 단층들이 활성 단층이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로서 밝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지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진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지금 현재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고요. 만일 맥스터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면은 월성원전에 있는 사용후 해결료 저장시설이 2022년 3월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핵산업계는 이것을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안전을 기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핵발전소가 멈출 수 있다라면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맥스트를 정설함으로 인해서 경주에 있는 이 위험한 지진 단층대 위에서 있는 핵발전소가 더 오랫동안 가동된다라는 사실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에 수명이 2026년, 2027년, 2029년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노후 핵발전소의 반열에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일찍 가동을 멈춰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해결료 관리 정책 부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인 거죠. 이 공론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관리 정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발전을 한 지 40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40년간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달려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경주처럼 임시로 보관시설을 계속 지으면서 임기응편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이죠. 관리 정책도 없이. 더 이상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관리 정책 없이 임시로 맥스터와 같은 것을 계속 건설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론화 시작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맥스터를 더 지을지 안 지을지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이 사용 해결료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고준행 폐기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을 계속 막고 있으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먼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우리가 동의를 했고 공론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론화를 시작을 하니 경주에 있는 핵발전소의 사용 해결료 포화 시점이 2022년 3월이니까 계속 공론화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경주는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주만 졸속으로 공론화를 진행을 해서 맥스터 건설을 이미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공론화, 중장기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것이 전국 공론화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단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사용 해결료 관리를 위한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필요성, 연구 처분 시설에 대한 필요성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서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는 맥스터를 그냥 건설하는 걸로 밀어붙였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맥스터가 임시저장시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연구처분시설 마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일본도 아직 연구처분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 시민들은 결국 이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맥스터와 같은 시설이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 경주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핵산업계에서도 힘들게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임기형편으로 방편으로 계속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한국 정부에서 이번 공론화가 잘 되기를 바랬다라면은 아마 경주에 있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넥스트 건설을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부족해서 핵발전소가 멈추는 것을 우리 4천만,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두가 될 수가 있고 온 사회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가 있는데 결국 한국 정부는 또 임기 방편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이 없는 속에서 메스트가 계속 건설되는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핵발전 정책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2005년도의 경주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지금 그 화면의 중심에 나오고 있는 분이 2005년도 당시의 경주시장님입니다. 백상성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머리를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삭발한 이유는 2005년도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했고요. 그 4개 지역 중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핵폐기장이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주시장님이 경주 시민들에게 찬성 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삭발투쟁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경주 시민들 89.5%가 중저준위 핵폐기물 경주 유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이 위대하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카프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많은 시민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승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약속도 했지만 경주 시민들의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다른 핵발전소보다 핵폐기물의 양이 4배에서 5배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4%의 사용 후 해결료가 경주에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핵폐기물이. 그래서 주민투표 때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에 경주 시민들이 이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를 해주시면은 경주에 있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2016년도까지 가져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라면 이 방패장 유치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 18조에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유치하는 지역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메서트는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주에서 이것을 정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2005년도 주민투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죠. 특별법에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맥스트 건설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 특별법까지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핵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것이 당시에 경주 시민들에게 뿌려졌던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에 빨간 박스를 제가 쳤는데 그 안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 시민들이 중저준위 폐기장을 유치하면은 고준위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핵폐기물들은 다 반출된다라는 약속입니다. 16년까지 이걸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결국 경주에 더 많은 핵폐기물이 쌓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 경주에 내걸렸던 현수막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묻고 있죠. 중저준위를 받아들여서 고준위를 내보낼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사용 해결료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안고 살 것인가? 이렇게 경주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찬성표를 조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뢰 훼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속 공론화의 문제점들을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약속이 안 지켜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월 7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이 맡아서 해주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8살짜리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꼭 성수해 달라는 우리 경주의 아동이고요. 지금 황분이 어머니도 보이죠? 보이고 저도 제일 끝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좌측에 계신 분은 갑상선 소송으로 유명한 이진섭 선생님입니다. 예, 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번 소송에 꼭 성수해 달라고 저희들이 햇발전소 앞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변호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소송은요, 공론화가 끝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경주에 메스트를 계속 건설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인이 불법이다. 왜냐? 메스트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는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을 위배한 결정이었다. 경주에는 메스트를 건설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소송으로 밝히기 위해서 4월 7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자그마치 그 짧은 기간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 833명이 원고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의 공론화를 졸속으로 마치고 맥스트를 결정한 이 자체가 이번 공론화의 잘못입니다. 그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펼치기 위해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라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에는 1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화면의 왼편에 있는 이 얼굴들이 11명의 위원들입니다. 이 위원들은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11명의 위원은 전부 다 찬핵인사입니다. 찬핵인사들을 모아놓고 공론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햇발전소에 유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왼편에 있는 모습은 지금 현재 경주시장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인데요. 이 시장님이 지금 월담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 날이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21일 날 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발족식 행사를 했습니다. 이 발족식 행사에 경주시장이 참여를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 행사 발족을 반대했습니다. 이 친원전 인사만 모아놓고 하는 공론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시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니까 이 시장님이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월담을 해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지역 언론사 기자한테 찍혔습니다. 이만큼 문제가 많은 공론화였고요. 이 11명의 위원이 운영한 이 지역실행기구는 시민들하고 기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회의를 하면서 회의 일정도 시민들한테 밝히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이분들에게도 공문을 보내고 산업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냈지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론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공론화는 경주 시민 145명을 모아놓고 메스트 건설 찬반을 물었습니다. 이 145명을 모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3,000명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3,000명 시민들을 1,154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또다시 이 1,154명을 722명으로 압축을 하고 이 722명을 최종적으로 145명으로 압축을 해서 이 145명이 한 2주일간 몇 차례 수기 토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 결과가 80% 이상이 메스트를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81.4%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그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제일 왼쪽을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40.6%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요.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메스트에 찬성하는 시민들입니다. 처음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이 3,000명 중에 메스트에 찬성하는 시민이 40.6%였습니다.
이 맥스트에 반대하는 시민은 빨간 선인데요. 빨간 선을 보시면은 32.8%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여론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3,000명 여론조사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공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3,000명에서 나온 반대 32.8%, 찬성 40.6%가 최종적으로 145명으로 압축될 때도 이 비율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다 그렇게 나온다랍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찬반을 묻는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 시민을 50%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수기에 들어간다든가 나름대로 찬반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대로 145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주지역실행기구는 145명을 최종적으로 구성함에 있어 갖고 찬반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3,000명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145명으로 추가해 갔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 1차입니다. 1차. 이 1차가 145명을 모아놓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무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찬성이 58.8%가 나왔고요. 반대가 8.3%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32.8%인 그 구성 비율이 8.3%까지 떨어졌고요. 최초의 40.6%인 구성 비율이 58.8%까지 증가한 상태에서 수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공론 조작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맥스트가 건설되는 이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의 문제인데요. 이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한국의 저명한 한길 리서치에서 주민들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이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남면 주민들 중 55.8%가 맥스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맥스트 찬성은 44.2%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그 정부 그러니까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에서 공론화를 진행한 이 145명의 1차 설문조사를 보면은 반대가 2.6%밖에 없습니다. 2.6% 위에 있는 표의 가운데입니다. 노란색 2.6%. 찬성이 한 70% 이상이 되고요. 지금 찬성 데이터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2.6%면 어떤 수치냐면은요. 양남면 주민 39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5명 중에 39명의 양남 주민들이 있는데 이 39명 중에 반대가 1명입니다. 심각하죠. 이 양남면 39명 중에 반대 1명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을 가지고 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나 이쪽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부정이 있다. 이 부정을 밝혀달라고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정부는 맥스트 건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한수원에서도 맥스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맥스트 건설을 위한 자재가 다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10월 20일이죠.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양남면에 있는 주민들 100여 명이 새벽부터 이 월성핵발전소 앞에 모였습니다. 맥스트 자재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했는데요. 이날 자재 반입은 주민들의 힘으로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자재 반입 시도가 있으면 저희들은 또 이렇게 모여서 투쟁을 펼쳐가면서 이 문제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